11월 10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 필요한 경우 추가 긴축 주저앉을 것, 증시와 암호화폐 하락, 달러와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 간밤에 변동성이 좀 있었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더리움이 월봉 기준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알트코인은 상승해 나왔는데 대부분 상승해 나왔는데 XRP는 빠졌죠. 그 부분은 시계추를 맞추면서 결국 키 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이미 시장의 방향은 위험적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암호화폐 랠리 과도하다. 비트코인 현물 ETF 신규 자입 자금 유입 효과 제한적. JP모건. 저는 이거를 반대로 해석합니다. JP모건의 이런 말이 나옴으로 인해서 시장 수급을 차단하고 그들끼리 더 자금을 끌어올린다. 이렇게 보고 있죠. 또는 아랫방으로 배팅했을까요? 실제 증시에서는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저는 이거를 현재 반대로 해석한다. 개인 투자자의 수급을 차단한다. 즉, 아직 상승 초기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쩐주들이 금통위, 한국금통위에서 첫 금리 인하 소수 의견 나왔다. 아직 금리 인하 시그널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준점으로 시나리오 1 가동 시스템은요. 금리 인하 시그널, 금리 인하 시기입니다. 금리 동결 구간이 상당 기간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 저가 매수의 반등. 자, 시장에 흘러나오는 이유를 보면 상당히 헷갈리는 이슈가 많이 나오죠. 하나의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고 이렇게 헷갈리게 윗방향, 아랫방향, 중간방향 하면서 인식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또 상승 나왔다가 똑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차익 실현 물량, 또 물량 소화하고 차익 실현, 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차익 실현, 그리고 모든 미디어가 예스를 외칠 때 그때는 이렇게 나가요. 여기까지 시간이 남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매입 기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빠질 때마다. 다만 이제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갈 때마다 평균 단가가 또 올라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뭘까요? 그럼 또 이제 바닥에서 빡빡 길 때가 생각이 나죠. 그쵸? 그게 인간 마음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와 똑같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이때가 가장 좋고요. 이미 이 시기는 조금 지나간 것 같아요. 조금씩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죠. 다만 XRP 큰 그림에서 보면 제 목표가 말씀드렸죠. 최소 1000달러이다. 10년 기준. 크게 여유를 잡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가격은 1달러도 되지 않은 그런 시기이죠. 여유로운 마음으로 개수를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싸니까. 비트코인 깜짝 반등에 하루 1980억 원 청산. 숏 포지션 비중 80%. 제가 어제 늦은 밤 방송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트코인도 상승폭이 있었고요. 이더리움이 강력한 상승폭을 나타내면서 월봉 기준 매물대를 뚫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과 함께 알트코인의 장세로 갔었죠. 그리고 차익 실현 물량과 함께 또 변동성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나왔던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흐름이 감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시장의 방향추는 기울었다. 블랙록, 이더리움 현물 ETF, 나스닥에 신청하였다. 아크 인베스트먼트 등 5개 사도 같이. 바네크, 아크 인베스트먼트, 21헬스, 인베스코, 그레이스케일 등 5개 사도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서류를 나스닥에 제출하였다. 그레이스케일은 기존 이더리움 신탁을 ETF로 전환하는 내용을 신청하였다.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ETF까지, 그리고 추후 타 알트코인까지 확장하게 됩니다. 2018년 비트코인 바닥 예측한 애널리스트, 이더리움 랠리 가능성 주장.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왔죠. 본격적인 알트코인의 장세는 이더리움 기준으로 상승장이 나와야 된다. 그 시그널이 계속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블랙록,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공식화, 선물 ETF와 다르지 않다. 자, 그러면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4,930만 원 언저리. 일봉 기준으로 여기 매물대를 양봉이 딱 하고 이쁘게 뚫어주죠. 그리고 월봉 기준으로도 1번 라인으로 돌파를 하고 7개월 만에 여기 매물대를 돌파를 해서 그 다음 2번 라인까지입니다. 제 오래된 구독자님께서 하나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예전에 여기 이 라인에서 차익 실현 물량을 할 수도 있다. 그때는 시간 봐서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수정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지금 수정을 해서 연준의 금리 동결 구간 동안에 그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예정이에요. 아마도 그 전에 여기는 충분히 5,700만 원은 터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로 목표 가격은 당연히 위로 올라가겠죠. 여기 매물대, 고점 매물대도 뚫을 가능성이 무척 높아졌습니다. 제 시그널 시나리오 1은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구간 동안 그리고 금리 인하 시그널과 맞물려서 시장 매크로를 종합해 가면서 제가 언지를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 참고해서 아직 차익 실현 물량은 아니다. 여기는 무난히도 넘어갈 듯한 생각이 듭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XRP 가격 시장과 다르게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죠. 또 키 맞추기로 또 내려가 있으면 먼저 좀 올랐죠? 내려가면 다시 물량 소화하고 갈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스웰에서 IPO와 소송에 대한 방향성 조금 아리까리하죠. 그러나 현물 ETF와 리플의 SEC 소송 그 부분은 따로 노는 부분이 아니다. 더불어서 XRP 또한 시장의 키 맞추기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로 요거 물량을 소화하고 다시 가겠지요. 여기 소화, 여기 소화, 여기 소화, 여기 소화. 조금 더 짝대기가 길죠? 소화하고 갈 가능성이 무척 높다. 시장과 따로 놀지 않습니다. 다만 또 다른 애들 갈 때 얘가 또 안 움직이고 있으면 또 힘들겠죠.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결국은 시간차 두고 얘가 마지막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파괴력 있게 갈 놈이니까 이미 그들이 그렇게 설계했으니까. 자, 어제 방송에서 리플 페이먼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거 얘네가 새로 리플 쉘에서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죠. 암호화폐 70개 더불어 CBDC와 NFT와 각종 코인들과 토큰들과 STO 지금의 돈이 움직이잖아요. 달러, 유로, 앤 파운드, 위안화 종이가 움직입니다. 한국의 원화도 전 세계 스위프트 1만 1천여 개 금융기관 200여 개 국가에 달러 기반으로 해서 자 4개 송금기관 있죠. 자 은행 받는 A은행 받는 D은행 여기에 각각 중개은행 2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얘는 일주일 동안 365일 24시간 가동할 수가 없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개은행에 2개가 필요하죠. 그리고 노스트로 계좌 이 은행에 돈을 또 예치해야 됩니다. 비용도 비싸고 수수료도 많이 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이게 바로 영세대죠. 이거를 바꿔버리죠. 지금 말씀드렸던 원 페이먼트 시스템 미국의 구글페이, 애플페이 중국의 위챗페이, 알리페이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페이, 일본의 라인페이, 인도의 페이티엠 그 전체 망을 페이먼츠 망을 리플 페이먼츠 얘가 원통합니다. 원 금융의 원 솔루션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BIS 국제결제은행, IMF, 월드뱅크, 세계경제포럼 그리고 연준 달러의 주인장이죠. 달러 주인장 이전에 파운더였습니다. 지금의 유럽중앙은행의 시스템 얘네가 에너지의 파동을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그들의 기득권 업체와 전 세계 업체들과 함께 옮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의 대장은 이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죠? 1000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결코 욕심이 아니다. 10년 기준짜리라면 제가 지금 최근 들어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3차 산업혁명에 애플과 함께 주인공이었다. 월드와이드 웹 인터넷 혁명에. 그러면서 전자상거래가 탄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20년 동안 2000배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의 주인공은 뭐죠? 얘는 통화 시스템의 혁명이죠. 돈의 규칙이 바뀌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혁명이죠. 종이에서 0과 1의 가치를 입히는 시스템. 그게 블록체인이다. 이중지불의 그런 부분을 완성시켰다. 그쵸? 정보를 보내고 나면 메일을 보내고 나면 내 메일 원본이 내 컴퓨터에 남아있잖아. 이거를 분산 원장을 통해서 결국은 신뢰를 2%로 인해서 결국 0과 1의 돈을 입힐 수 있었던 그 과정. 이 블록체인의 심장이 바로 XRP 레저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초기 시장 응애하고 태어났다. 잊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코인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4차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4차 산업 혁명에 투자한다. 거기 대장에 투자한다. 두 번째, 통화 시스템의 한계가 나왔습니다. 금리를 이용한 신용 창조에 대한 성장 시스템, 그리고 대량 생산 체제, 그리고 3차 산업 혁명과 실물 경제 시스템을 결국 가상 경제와 메타 경제와 연결시키는 바로 과정에 있다. 거기에 투자하고 있고요. 이제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결론해 봤을 때 우리는 에너지의 파동을
이쪽으로 가고 있다. 내가 왜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지, 내가 왜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지, 내가 왜 XRP에 투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시길 바랍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죠? 크게 버시길 바랍니다. 찔끔 벌지 마시고. 아마존이 2000배 성장했을 때 2배 먹고 팔았다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할까요? 그쵸? 자, 그 심정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요.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드디어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월봉 기준으로 1번 라인을 강하게 뚫어주었죠. 제가 강조했던 월봉 기준. 얘가 여길 뚫어주게 되면서 간밤에 알트코인이 장세감은 훅 하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XRP도 키 맞추기 하면서 따라갈 가능성이 무척 높아요. 비트코인이 일주일 동안 5.89, 이더리움이 17.36. 얘가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죠? 그래서 한번 쏜 겁니다. 그러면서 BNB 10.65, XRP는 10.38. 얘도 키 맞추기 하면서 따라갈 겁니다. 그 다음 솔라나 20.49, 에이다 17.38, 도지 9.68, 체인링크 31.86, 폴리곤 26.51, 폴카다 12.78, 라이트코인 6.21, 비트코인 캐시 1.04, 아발란체 12.46, 시바이누 7.27, 스텔라 3.76, 이더리움 클래식 26.77. 얘도 비교적 상승폭이 되게 약했거든요. 이더리움이 튀니까 같이 따라가면서 갑니다. XRP가 뛰면 스텔라가 따라가죠. 요것도 참고하면서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매크로 증시와 함께 지표들도 한번 살펴보시죠. 나스닥이 0.94, 다우가 0.65, S&P가 0.81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니케이, 상해, 항생 각각 아시아 증시가 현재 하락 중이죠. 자, 보시면 그동안에 미국 증시 기준으로 강력하게 달려왔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야 되겠지요? 그쵸? 이때 또 연준 의장이 나와서 니들 이르면 우리 긴축 단행할 수 있어. 또 차익 실현 물량 요렇게 시장을 한 번씩 달릴 때마다 눌러줍니다. 아직 상승 초기 국면입니다. 마지막에 상승의 기울기가 가장 가팔라질 때 이때가 위험하다. 이때는 차익 실현 구간이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구간은 이제 테이프를 끊었다. 결국 상승 국면의 초기 국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지표를 살펴보셔도 원달러 환율이 1315원, 원화가 한 2, 3일 연속 약세였는데 그 폭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최근에 워낙에 강세, 요게 다 튀다가 다시 바뀔 거예요. 다시 요렇게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시장에 다시 단련되는 거죠. 요게 튀면 시장이 꺾이는 거예요. 달러도 105.78, 달러 강세죠. 최근에 찔끔 떨어졌다가 또 찔끔 올라가고 있죠. 요렇게 가다가 꺾일 확률이 높습니다. 국제유가도 75.74, 최근에 완전히 꺾였다가 찔끔 올랐다. 보셨다시피 연준 의장이 나와서 또 한마디 던졌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가 더해지게 되면서 변동성이 나왔던 것 뿐입니다. 미 국채금리 또한 10년물의 3개월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훅 떨어졌다가 이렇게 바닥에서 살짝씩 튀어주고 있습니다. 2년물의 흐름을 보더라도 바닥에서 살짝씩 튀어주고 있다. 보이시죠? 꺾였다가 바닥에서 살짝 튀어주고 있다. 이 상태입니다. 다시 꺾일 확률이 무척 높다. 결국 위험자산의 이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상승 초기 국면이다. 에도파리나님의 트위터입니다. BIS, 국제결제은행, IMF,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의 또 다른 회원, 리플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3년 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SEC가 소송을 제기한 해 모든 주요 기업이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이미 오래전에 결정된 일입니다. XRP.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볼게요.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보시면 제스 쟁이라고 하시는 분이요. 리플, IMF. 여기 보시면 페더럴 리저브, 그리고 IMF, 리플. 2015년에서 18년. IMF는 2018년에서 2020년. 페더럴 리저브는 2020년이죠.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BIS이죠. BIS에서 IMF, G7,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핀테크 아젠다. 이게 언급이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감이 오시죠? BIS와
연준과 그 다음 IMF가 한다면 하는 겁니다. 인터내셔널 머니 마켓 펀드. 보시면 IMF 그리고 리플 페더럴 리저브 뱅크 오브 뉴욕 연준. 여기에 다시 한번 분산 원장 인 크로스 보더 페이먼트. 그리고 다시 한번 리플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 BIS, IMF, 페더럴 리저브, 리플과 코인. 얘기는 끝이 났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인플루언서 리플 12월에는 10달러 돌파 가능하다.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크립토 글러브는 암호화폐 교육 컨텐츠 크리에이터 크립토 인사이드 UK가 XRP의 10달러 돌파 가능성을 주장한 소식을 보도하였다. XRP가 0.9달러에서 1달러 인근의 초과 매수 영역에 진입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역사가 반복되면 XRP 거래가가 10달러에서 14달러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측했다. XRP 거래가가 매년 11월이면 급등한 과거 데이터에 주목했다. 특히 2013년 11월에는 XRP 거래가가 531% 급등하는 등 역대 가장 높은 비율로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에 올해 11월에는 XRP가 77% 랠리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자, 참고만 할 뿐입니다. 패턴은 반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중요한 건 에너지가 응축되다가 터지는 시기는 그들이 정한다. 펀더멘탈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다. 기간이 길어질 만큼 폭발의 파괴력은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이 소식은 참고만 한다. 다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죠. BIS, IMF, 그리고 연준. 여기서 리플과 코인에 대해 얘기가 나왔다. 그것도 이미 오래전에. 설계 자금은 이미 끝이 났다. 에너지의 파동이 이동하고 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왜 우리가 코인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 중심에 바로 이놈들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심장 떨리는 이 대항해를 4차 산업혁명의 대항해를 투자해서 1000배 역사상의 길이 남을 1000배의 수익률을 한번 기록해 보자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